자,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가구를 49%의 낙찰을 받으면요, 3억 8,400만 원에 낙찰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대출은 90%, 이율은 5.5%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이자가 154만 원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에 쥐는 매달 215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투자금이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4%의 낙찰을 받았어요. 2억 6,600만 원의 낙찰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자가 107만 원, 그리고 매달 이자 빼고 순월세라고 하잖아요. 26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투자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900만 원 정도 회수되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3억 8,400만 원의 다가구가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49%, 그리고 33% 낙찰 받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매달 적게는 2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260만 원까지 내 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투자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까요? 다가구가 오래된 다가구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외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 2, 3, 4층으로 되어 있는 1층에 상가 있는 상가주택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빨간 벽돌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좀 지어진 다가구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물건이 49%에 낙찰되거나 심지어는 34%에 입찰 들어가도 낙찰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1억 5천만 원을 낙찰자 전액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렇게 싸게 낙찰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많이 유찰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보시면 여러분들이 34%의 낙찰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501호라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입 날짜가 2012년 12월 10일입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하는 임차인을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말소기준 권리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1월 3일이네요. 아까 임차인이 2012년이니까 대항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경매에서는 돈을 받을 사람들은 언제까지 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세요? 라는 게 배당 요구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언제까지를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인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그러니까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날에 신청을 해서 결국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을 수 없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 다른 경쟁자들도 다 패스하겠죠. 자, 그럼 우리 건물이나 한번 보시죠. 아우, 건물 예쁘게 생겼네요. 여기 보니까 한 층에 4개 정도 방문이 있는 거 보니까 4개 호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4층 제일 끝에요. 이게 아마 주인 세대라고 해서요, 방 3개 정도 있는 4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을 보니까 이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시죠. 1층이 소매점 상가네요. 그리고 2, 3, 4층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파란박스 보시면 사용 승인이 2017년 12월 21일이죠. 그래서 2018년식 정도 생각하시면 약 지금부터 5년 정도 된 다가구네요. 그러면 이런 다가구는 지금 거의 신축급 다가구예요. 왜 그러냐면요, 2021년 2년부터 인건비나 건축비가 너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다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정도, 그리고 특히 2018년 정도면 거의 신축급 다가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개 층이 있는 신축급 다가구가 1억 5천만 원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사람들이 안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억 8천만 원까지 유찰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49%까지 유찰된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다가구의 가치 궁금하지 않나요? 화살표가 있는 곳이 다가구가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네모박스 2개가 있잖아요. 밑에 네모박스는 지금 초등학교, 그리고 위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수요는 직장인 수요도 있고 학교 수요도 있고요. 대구에 있는 그래도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다가구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다가구 월세 한번 볼까요? 궁금하시죠? 자, 여기 보니까 월세가 224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아유, 월세가 30만 원 정도 나와야 잘 나온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공고할 때 월세를 좀 싸게 보이게 하려고요, 관리비를 빼고 월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비까지 포함을 하면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3만 원 더하기 관리비가 9만 원이죠. 그래서 한 달 33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실제 월세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3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4층에 방 3개 주인 세대였잖아요. 여기는 보증금 2천에 월세 65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원룸이 이렇게 빨간 박스가 하나거든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한 4개 정도 있네요. 그러면 2층, 3층이 4개, 4개에서 8개, 그리고 4층이 3룸, 그리고 1층은 상가인 걸로 보입니다. 상가는 경매지 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좀 계산해 봤어요. 월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월세가 37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아까 원룸이 8개여서 33만 원 월세를 곱하니까 264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3룸 한 개는 65만 원, 그리고 상가 한 개는 40만 원. 그래서 총 월세는 약 37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를 계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입니다. 원룸 8개에 보증금 200만 원씩 해서 8개 1,600만 원 회수할 수 있고요. 3룸은 2천만 원, 상가는 1,000만 원. 그래서 총 보증금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나서 임차인을 다 마쳤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약 4,500만 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49% 그리고 34%에 낙찰됐을 때의 월세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투자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9%의 낙찰을 받았을 때는요, 순월세, 우리가 이자 빼고 받을 수 있는 순월세가 21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투자금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4%의 낙찰을 받으면 순월세가 260만 원 정도 되고요. 투자금이 약 900만 원을 돌려받아요. 와, 대박이지 않나요? 그런데 아까 1억 5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이 있었죠.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1억 5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은 절대 입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4%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다른 임차인들은 괜찮아요. 지금 검정색으로 다 넣어있죠. 잘 안 보이시더라도 다른 임차인들은 지금 문제 없습니다. 다 명도 대상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전액 매수 인수라고 해서 501호가 있어요. 1억 5천만 원. 이 임차인이 지금 배당 요구 종료 이후에 배당을 신청을 해서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도 실제로 이 물건이 문제가 된 케이스인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501호에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곳 보니까 전입이 실제로 2012년 12월 10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와, 그러면 이 임차인은 실제 2012년 12월 10일에 전입했네요. 자, 이거는 법원에서 임차인이 준 서류를 가지고 작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입 날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전입세대 열람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이 물건은 501호 김땡땡님께서 계시는 곳인데요. 여기 보니까 4번이요, 4번. 2021년 12월 10일이라고 지금 전입세대 열람에 되어 있네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아마 임차인분이 배당 요구를 신고했을 때 날짜를 2021년이 아니고 2와 2를 바꿔서 2012년으로 아마 잘못 포기했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적어 놓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를 보는 경매지에 반영이 돼서 1억 5천만 원이 전액 인수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찰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도 법원에서 표시가 됐든 아니면 임차인이 잘못 전입 날짜를 적었든 지금 경매 절차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출이에요. 왜 대출일까요? 대출해주는 은행에서는 알겠습니다. 잘못 적은 것도 알겠고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임차인이 2021년에 전입한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경매 정보지 그리고 법원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는 1억 5천만 원 인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안 됩니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 대출에 대한 허들을 여러분들이 넘겨야 되고, 그리고 이런 허들을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고민해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 물건을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죠. 2012년이라는 게 아니고 전입시달러 2021년이 분명히 있는데도 경매정보지와 매각물건 명세서를 아마 대부분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신뢰를 해서 여러분들께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잘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명도예요. 여기 보니까 토지주택공사라고 있네요. 아마 김땡땡님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서 토지주택공사가 여기를 대항력을 승계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토지주택공사 또 설득을 잘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명도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입시달러면서는 분명히 2021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주택공사 자체도 매각물건 명세서와 임차인의 자료를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법원에서 임차인이 준 서류를 가지고 잘못 기재했던,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인수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물건들을 해결하기만 하면 이렇게 월세를 2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투자금을 800만 원 회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 물건은 한 4억 이상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출과 명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정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공부와 그리고 노하우를 부자해커에게 한번 전수받아서 제대로 이런 물건을 풀어서 순월세 받고 그 다음에 시세차익도 3, 4억 이상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부자해커 제가요 강의합니다. 제대로 준비해 왔죠. 가장 임차인과 그리고 이제는 정말 돈 되는 곳이 이제 지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정말 돈 되는 지금 투자 방식인 가장 임차인 지분 종합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종합반은요. 5주 과정이고요. 1, 2주차는 가장 임차인 기초와 중급, 그리고 3, 4주차는 지분, 기초와 중급, 그리고 5주차는 물건을 찾아와서 전화임자까지 끝낸 실제 여러분들이 돈을 볼 수 있는 물건까지 추천해주는 그런 이론 과정을 가져왔고요. 하나 더 있죠. 아까 대출과 명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알아도 해보지 않으면 절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결 과정을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서류, 해결할 때 필요한 어떻게 뭐 내용증명이나 이런 명도에 관련된 서류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임차인 그리고 지분이라는 투자 방식을 알면서도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소액 투자금은 400만 원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동 투자할 수 있는 과정을 이렇게 가장 임차인 지분 종합 투자반으로 해서요. 총 5주 동안 과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특별해요. 1교시는 실제 이론을 통해서 부자해커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요. 2교시에서는 가장 임차인과 지분 물건을 또 찾아와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3교시에서는 공동 투자 물건을 실제 낙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공동투자를 하고 이런 가장 임차인과 지분 물건에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와 자료와 정보를 바로 한 번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장 임차인 지분 종합반과 종합투자반을 강의료를 20% 싸게 해서요. 지금 50명 선착순으로 모집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앱이 모집 공고 중인데요.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앱이 모집에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요. 부자 해커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이렇게 이 앱이 공고 블로그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댓글로 여러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밀 댓글로 남기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니까요. 남겨주시면 향후에 본공지 때 5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카카오 단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강의료 20% 할인을 받고 그리고 또 스터디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임차인과 지분을 제대로 배워서 정말 진행하는 과정까지 소액 공동투자로 참여하셔가지고요. 정보와 자료 그리고 부자해커의 노하우를 전부 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공고 모집 중이니까요. 여기에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선착순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